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C 8시 뉴스입니다. 이낙연 새로운미래 대표가 광주 광산을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이 대표는 정권 교체에 희망을 드리고 민주 세력을 재건해 광주와 호남을 다시 자랑스럽게 만들기 위해서라고 출마 이유를 밝혔는데요. 광주 광산을은 친명계인 민영배 의원이 민주당 공천을 받은 곳입니다. 임경섭 기자의 보도입니다. 광주를 찾은 이낙연 새로운미래 대표가 광주 광산을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대한민국을 살리려면 윤석열 정권을 교체해야 하지만 법적, 도덕적 문제를 가진 이재명의 민주당으로는 정권 교체가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광산을에서 민주주의 회복과 민주 세력 재건을 주민들께 호소해 드릴 것입니다. 광주를 다시 자랑스럽게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주민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대표는 광주와 호남을 다시 자랑스럽게 만들기 위해서는 경제를 키워야 하는데 정치가 약해서는 경제를 지원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럼에도 이재명 대표가 민주당 공천에서 호남 출신의 유망한 정치인들을 줄줄이 낙마시켰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재명 민주당은 호남 정치인의 싹을 자르고 있습니다. 광주에서도 큰 정치인이 나와야 합니다. 그래야 전국에서 광주를 다시 봅니다. 그래야 중앙에서 광주를 주목합니다. 이낙연 대표가 광주 광산을 출마를 선언함에 따라 민주당 공천을 받은 대표적 측명으로 꼽히는 민영배 의원과의 대결이 이루어지게 됐습니다. 한편 새로운 미래의 총선 필승 결의대회에서 최근 민주당을 탈당한 홍영표 의원이 입당을 선언했습니다. 완전히 무너져버린 정치를 바로 세우고자 가시밭길로 먼저 나섰습니다. 여러분들이 얼마나 외롭고 치열했는지 잘 알겠습니다. 총선이 한 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이낙연 새로운 미래 대표가 민주당의 텃밭이자 친명계 대표 현역 의원이 있는 광주 광산을에서 정치적 승부수를 던졌습니다. KBC 임경섭입니다.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가 광주 서구갑 선거구에 옥중 출마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송 대표 측 관계자는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가 광주의 신흥정치 1번지인 서구갑을 검찰 독재 정권 심판의 진원지로 삼아 정권 교체 희망의 불씨를 살리겠다는 의중을 전달해 왔다고 밝혔습니다. 송 대표는 빠르면 내일 광주 서구갑 출마를 공식 선언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동안 송 대표는 야권 심장부인 광주 또는 김대중 전 대통령의 정치적 고향인 목포 중에서 출마를 고심해 왔습니다. 오늘부터 광주와 전남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총선 후보 선출을 위한 경선 여론조사가 잇따라 진행됩니다. 광주 선거구 1곳과 전남 9곳이 대상으로 이번 주 경선 결과가 모두 나올 예정인데요. 앞서 광주 지역 경선에서 현역 의원들이 잇따라 패배했던 이변이 전남에서도 이어질지 관심입니다. 박성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광주 서구갑과 전남 9개 선거구에 대한 더불어민주당의 경선 결과가 이번 주 모두 나옵니다. 12일까지 광주 1곳과 전남 3곳의 경선이 치러지고 13일까지 전남 지역 5곳의 경선이 동시에 진행됩니다. 전략공천이 취소되고 경선 선거구로 바뀐 순천 광양 곡성 구례을의 경선도 16일까지 이틀간 치러집니다. 광주 1곳과 전남 9곳의 선거구에서 현역 의원 몇 명이 살아남냐가 관전 포인트입니다. 이계호 의원이 단수 공천된 담양 한평 영광 장성 선거구와 소병철 의원이 불출마한 순천 광양 곡성 구례갑 선거구를 제외한 8개 선거구에 현역 의원들이 후보로 올라와 있습니다. 광주 경선에서는 현역 의원이 출마한 6개 선거구 가운데 광산을 민영배 의원을 제외한 5명의 현역 의원이 모두 고배를 마셨습니다. 대선 패배와 정권에 제대로 맞서지 못한 채 당내 갈등만 지속하는 민주당에 대한 불신이 현역 물갈이론으로 이어진 것으로 풀이됩니다. 당원들의 일반적인 어떤 입장, 태도, 요구 이런 것들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는 결과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표피적으로 친명계가 약진하고 비명계가 이제 대거 물러나는 이런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는데 광주 선거구에서 불어온 현역 물갈이 바람이 전남에서도 이어질지 지역 정계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KBC 박송호입니다.
광주 임동 방직 공장터에 들어설 더현대 부지에 대한 매매 계약이 체결됐습니다. 광주광역시는 복합 쇼핑몰 건립을 추진하는 현지법인 더현대 광주가 임동 옛 방직 공장터 개발 사업을 진행하는 민간 사업자와 33,000 제곱미터 부지에 대한 매매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더현대 광주는 이곳에 연면적 약 29만 7천 제곱미터 규모 복합 쇼핑몰을 건축할 계획인데 연면적은 더현대 서울의 1.5배입니다. 더현대 광주는 올해 하반기 건축 인허가를 받아 내년 상반기에 착공에 들어가 오는 2028년에 개점할 예정입니다. 광주광역시가 청사 잔디광장에 설치된 작품 기원의 이전 철거 추진에 난항을 보이고 있습니다. 광주광역시는 20년 동안 시청 앞 잔디광장에 세워져 있었던 대형 조형물 기원 작품을 이전 철거하기 위해 지난달 초부터 작가의 유족이 운영하고 있는 재단에 메일을 발송했지만 한 달이 넘도록 메일을 확인하지 않고 있다며 유선 연락을 시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역 문화예술계와의 협의도 진행하고 있지만 존치와 철거 등 찬반 의견이 팽팽해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광주광역시 광산구 본량동이 쓰레기 소각시설 유치 신청서를 철회했습니다. 광주광역시는 쓰레기 소각시설 입지 후보지 공모에 개인 자격으로 참여했던 광산구 본량동 주민이 이웃 주민들의 집단 반발에 부딪히자 지난 6일 취하서를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광주시는 남은 후보지 6곳을 대상으로 입지 선정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며 올해 상반기 내 후보지별 입지 순위를 확정할 계획입니다. 광주시는 2030년 시행되는 생활 쓰레기 직매립 금지 조치에 대비해 하루 처리량 650톤 규모의 쓰레기 소각시설 건립을 추진 중입니다. 글로벌 해상풍력 허브를 꿈꾸고 있는 전남도가 덴마크와 확실한 파트너십을 구축했습니다. 전남의 해상풍력 잠재력에 관심을 보여온 덴마크 사절단이 대거 전남을 방문해 투자 의사를 분명히 했습니다. 고익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덴마크가 전남도와의 해상풍력 파트너십을 다시 한번 확실하게 확인시켰습니다. 해상풍력 기술에 관한한 각 부문 세계 최고 수준의 18개의 기업이 사절단으로 전남도를 방문해 전남의 해상풍력 잠재력에 큰 관심을 보였습니다. In regards to offshore wind, we from Denmark, many of our colleagues and I, we see Denham as a really attractive spot for offshore wind. It has all the demographic conditions to really kick off offshore wind in the future. 전남도와의 상생 협력을 바라는 덴마크 정부의 강한 의지도 드러냈습니다. So the cooperation between Denmark and Trondheim is as good as ever. We have a very strong cooperation and we have had that for a while. It has some very favorable natural conditions for wind energy, which is why we are here today with our 19 companies. 김영록 전남지사는 덴마크 에스비에르항을 모델로 한 30기가와트 규모의 전남 해상 풍력에 대한 구상을 밝히며 사절단의 투자 의혹을 자극했습니다. 올 4월 세계 풍력 터빈 1위 기업인 베스타스와 투자 협약을 체결하고 목포 신항을 중심으로 한 해상 풍력 밸류 체인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덴마크 투자회사인 CIP 아이너 엔션 대표는 신안을 에너지 섬으로 만들고 수도권으로의 송전망을 해저로 연결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베스타스는 목포를 최적의 해상 풍력 조립 생산 기지로 꼽으면서 향후 인력 양성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인력 양성에 대해서는 사실상 제가 제일 관심을 갖는 사항 중에 하나인데요. 그래서 인력 양성을 할 수 있는 체계를 갖고자 이제 여러 대학들과 그리고 애기평 그 외에 KPS 등등과의 협업을 추진하고 있으니 오는 2028년 해상 풍력의 허브로 도약을 꿈꾸고 있는 전라남도. 덴마크 기업들의 투자 분위기를 이어가면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이끌어내고 전력 개통도 적게 확보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KBC 고익수입니다. 완도의 한 야산에서 불이 나 30분 만에 진화됐습니다. 오늘 오전 11시쯤 완도군 고금면의 한 야산에서 불이 나 임야와 들판 0.01헥타르를 태운 뒤 화재 발생 30분 만인 11시 반쯤 진화됐습니다. 산림당국은 밭에서 농작물을 태우다 산불로 번진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월요일인 내일은 대체로 흐린 가운데 오후부터 비가 시작되겠습니다. 모레까지 예상 강수량은 광주와 전남에 5에서 10mm가 내릴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광주 2도,
담양 영하 1도 등 영하 2도에서 4도 분포, 낮 최고 기온은 목포 12도, 광양 14도 등 12도에서 14도 분포로 평년과 비슷하겠습니다. 기상청은 낮과 밤의 일교차가 10도 내외로 벌어질 것으로 보고 환절기 건강관리에 주의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전화금융 사기에 가담한 20대 수금책이 낮은 지적 수준을 이유로 선처해달라고 했지만 법원은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광주지법은 지난 2022년 서울과 인천 등 전국에서 수사기관 등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사기에 속은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20여 차례에 걸쳐 3억여 원을 건네받아 챙긴 혐의로 20대 수금책 A씨에게 징역 2년형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A씨가 낮은 지적 수준을 이유로 선처를 호소했지만 A씨가 대학 교육 과정을 마치고 병원 원무과 근무 경력이 있는 점 등을 들어 호소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